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사정없는 5분 정치 토크 4호정 시간입니다. 지난주 진보와 보수 진영 대표 논객들의 합동 방송에 뜨거운 관심이 쏠렸죠.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론한 이른바 홍카레오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뜨거운 격려를 펼쳤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명지대 김형준 교수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홍카레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제 포퓰리즘 4.0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실과 진실보다는 주장과 선동만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주적인 토론이 활성화돼서 서로 반대 의견이 어떤가를 경청해 보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아까 홍준표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반대 의견을 좁혀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유시민 또 이사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식하면 나쁘다. 그러니까 서로가 각각의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도 워낙 또 달변들이시고 또 유튜브 구독자 수도 높은 방송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보와 보수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들이 보여준 갈등 해결 방법들이 또 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제가 이제 있잖아요. 관심 있게 본 건 서로의 주장을 강조했던 거, 뭐 비핵화라든지 대통령과 한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저는 그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 진영에서의 자신들의 한계와 과오를 용기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좌파 독재란 말이 나오는데 독재는 원래 우파 진영에서 한 거다. 이거 굉장히 발언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 이 자체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각 진영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아주 솔직하게 용기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 대화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그것이 오히려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나름대로 해법을 이번에 홍칼레오에서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사실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그렇습니다. 것만 해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이제 추념사에서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또 야당은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원래 의도는 한국 현대사에서요. 뭐 우리가 그 애국을 둘러싼 이념 정책을 종치시키자는 거에 썼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수 생각하든 진보로 생각하든 극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상식의 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통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큰 틀 속에서 보면 원래 통합을과를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념 전쟁으로 이게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약산 김원봉 선생에 관련돼서 이게 광복군에 뿌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군 한미동맹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진보와 보수 뭐 김원봉 선생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아주 강력하게 항일운동을 펼쳤지만 해방 이후에 뭐 월북을 했고 우리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래 대통령의 의지는 이런 것 같았었어요. 뭐 애국에는 뭐 직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계급이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러면서 약산 김모 선생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백범 김구 선생도 얘기를 했고 최명진 장군 얘기도 했었고 뭐 여러분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좌우합작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다 해서 그래서 결국은 좌우가 대립을 넘어서서 화합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이념 갈등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깊이 숙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 청와대도 김원권 선수의 서훈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념 논쟁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문제입니다. 정상화가 참 협치가 멀어지면서 계속 공전 중인데 어떻게 하면 이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구분응선은 넘었다고 봐요. 마지막 하나 이제 화랑정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해서 패스트 트랙 지정과 관련돼서 처음에 사과 철회를 하라고 했었지만 그거는 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 처리한다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와 합의를 우선으로 한다는 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싸움이죠. 합의를 원칙으로 하든 합의를 우선으로 하든 6월 달에는 국회가 반드시 열리도록 국회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빨리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지금 경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합의를 한다는 부분 속에서 만약에 이 물꼬가 트이면 저는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와의 회동도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선 국회 정상화 그리고 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 이루어졌은 것이 아주 큰 진전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엉선은 넘었다. 네네. 네, 오늘 진보와 보수 협치 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